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동탄에 거주하는 35세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동탄에 살고 있는 이유는 회사 때문인데 사내 연애를 통해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제가 같이 입사한 동기는 아니었지만 제 입사 동기와 친한 형과 술을 마시다가 친해졌어요. 그 형과 성격도 잘 맞고 특히 착한 모습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남편은 제 나이에 비해 순수한 편이고 외모도 괜찮아요. 사람이 나쁜 건 못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한 성격이 제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제가 자수 성격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집도 꽤 잘 풀리고 있습니다.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결혼하는 과정이나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양가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똑같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니까 특히 시댁에서 무시하는 것도 없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전까지 같은 곳에서 일하다가 결혼 후에는 제가 퇴근해도 틈날 때마다 쉬지 않고 부업을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회사집 퇴직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보다는 더 늦기 전에 수입이 적더라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 돈을 벌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부업으로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잘 돼서 지금은 퇴사하고 전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보 말리지요? 어차피 요즘 세상에 평생 직장은 없어.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 도의 세상에서 돈을 벌어보고 싶어. 퇴근하고 여보와 못 놀게 되는 건 미안해. 그지만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응원해줄 거지? 당연하지. 우리 여보가 어떤 사람인데 난 오히려 우리한테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당신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걸 공부 욕심 많은 건 알아. 내가 여보에게 빠진 거였잖아. 그런 욕심이 많지 않은 어찌 보면 신고온 사람인데. 그래서 여보가 내가 더 좋다고 그랬었나. 나는 그게 너무 고마웠고 그런데 내가 걱정되는 건 여보가 퇴근 전까지도 열심히 일해서 힘들 텐데 안 쉬고 부업으로 도전하는 게 몸에 무리가 갈까봐 그것만 걱정이지. 다른 건 우리 여보가 잘할 것 같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역시 우리 여보야.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때 눈빛이 반짝반짝 하는 걸 알지요. 이번에도 공부를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벌써 강의도 결제하고 유튜브도 꽤 봤거든요. 내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보가 응원해주니까 더 힘이 나네요. 그럼 나 이제 부업하러 들어가 볼게요. 여보는 쉬고 있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업 소득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쉽다는 것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고 야심찬 제가 시작 전에 유튜브와 각종 강의를 섭렵하여 똑똑하게 시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후 2년 동안 안정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밑에 직원도 2명 정도 두면서 본격적으로 시간적인 종속성을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여유가 생기게 된 것은 결혼 후 안정적인 사업을 세우기 위해 너무 고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에게 주는 선물로 호캉스를 가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친정 식구들과 함께 처음 가보는 가족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열심히 운영해 성공시키겠다는 다짐으로 2년 동안 친정에게 못 가기 일쑤였거든요. 부엌에서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통해 그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서 가족들로부터 충분한 이해와 지지를 얻어 성공의 귀감이 돼 돌아오겠다는 강한 결의를 보였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알고 있던 친정 식구들은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고 그리고 그 성취를 축하해준 친정 식구들과 함께 이런 정도의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엄마, 내 성격은 잘해요. 나는 내 능력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부업으로 시작하는 중이지만 성공하면 퇴직해서 본격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친정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시댁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고 그 정도는 이해해 줄 거예요. 내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서 잘 다니던 직장을 뒤로 하고 갑자기 뛰어들기에 우리 시정이 맞지 않을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일을 잘 처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니까. 희정, 내가 원하는 목표를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시댁이나 가족들과 잘 이야기해 나가야 해요. 비록 내가 똑똑하고 뛰어나도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야겠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니까 최대한 잘 예비해서 공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지요? 에이, 참, 엄마도 그런 건 내가 잘할 거니 걱정 마세요. 남편도 적극 찬성하고 시댁에도 잘 말씀드릴 거예요. 돈만 잘 벌어봐서 나한테 아무 말 할 수 없게 할 거예요. 안 그래요? 나 회사 때보다 돈을 더 많이 자유롭게 벌어 우리 가족들이 호강하도록 도울 거예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죠? 대화의 끝으로 친정에 2년 동안 못 갔으니까요. 2년 만에 처음 친정에 가자고 했는데 우리 남편은 적극 찬성하고 잘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순종적이고 착하고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 사업을 이렇게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이렇게 잘 대해주는 이유는 남편이 제보다 더 많이 벌어서 우리가 신혼집 아파트 대출은 물론 상가까지 하나 더 살 수 있는 때문입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저희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티 내지는 못하는 성격입니다. 고분고분한 것이 제 마음에 잘 들어서 결혼했는데 이를 나쁘게 생각은 안 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시댁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보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내가 하네. 정말 이래도 돼. 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매출이 벌써 얼마나 됐는지 알아? 내 순수한 월급보다 훨씬 많잖아. 난 정말 너 때문에 살아. 외제차를 머리로 타고 한다는 처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보, 너무 감사해. 앞으로 더 충성할게요. 여보가 나를 열심히 응원하고 도와주며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해. 우리 신혼 아파트 대출도 이제 다 갚았어. 그리고 조금 남았어. 그래서 근처에 상가도 한번 매입해 보려고 알아보고 있어. 돈이 있을 때 자산으로 만들어놔야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아. 역시 우리 여보는 정말 똑똑해. 맞아. 그 상가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아서 돈을 벌었으면 사봤어야 했던 건데. 여랑 남편은 온라인 쇼핑몰이 잘 되자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지만 주변에 말하기는 안 해도 되겠지? 안 와서요. 그래도 남편의 외제차를 보면 분명히 시댁 식구들도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제가 뽑아줬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이 잘 나가기 전에 쇼핑몰 초창기에 시어머니에게 미래 잡힐 만한 작은 사이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팔 물건들을 받아오려고 주말에 남편이 운전해서 물건을 받아오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바로 병원까지 쫓아와서는 우리 아들이 주말에 쉬지도 못하게 하고 기사 노릇을 시켰냐고 너는 쇼핑을 하는데 집에서 컴퓨터만 거리면서 힘든 일은 우리 아들이 시켰냐 하며 치고 죽일 듯이 저를 노려보며 난리를. 비어 있었던 이야기 참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사실 그때 남편은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니었고 그날 당일에 딱 1시간 만에 병원에서 나왔는데도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 뒤로 한 달 넘게 매일같이 우리 집에 와서 쟤를 들들 벗으시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집에서 더 이상 부조럼 일할 수 없었고 필사적으로 사무실을 차려서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을 한 덕분에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직원도 뽑고 나름 수입도 괜찮게 늘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친정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어김없이 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늘 하는 이야기는 똑같았죠. 고생은 우리 아들이 다 했는데 왜 너희 가족들이 여행을 가느냐일까요? 여행을 가려면 시댁 가족들과 함께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남편은 회사에서 바쁘게 일했어요. 내 사업은 제가 모두 처리했다고요. 남편이 도와준 적은 없어요. 어머니가 남편 교통사고 당한 그날 와서 크게 싸웠으니까 제가 급히 사무실로 나갔잖아요.
매일 우리 집에 오셔서 저를 돌보시고 들어주실 때도 있어야죠. 내가 쇼핑몰을 운영한다 해도 자주 불러주지도 않고 나한테 선물 하나 사온 적도 없잖니. 견디기 힘든 상황이면서도 그건 너무합니다. 어떻게 친정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갈 생각을 하니? 정말 만약 너와 함께 여행을 가야 한다면 나도 불편할 테니 다 필요 없고 너가 나오고 나서 명품 가방이라도 가져와 줘. 하나님이 왜 싫합니까?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차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도움을 주지 않고 응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컴퓨터를 딸깍거리면서 주말에는 아들에게 기사나 노래를 시키면서 힘들게 하더니 이제 와서 명품 가방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저 없는 동안에는 소중한 아들과 함께 저녁을 많이 드시고 계시며 해외여행도 금방 다녀올 거예요. 그런 소리를 왜 하십니까?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나도 인정 안 하고 내가 혼자 다 했다고 하는 게 세상에 이렇게 염치 없는 일이라니. 너 하나뿐이야. 어째서 너만 그렇게 보이는지. 어머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봐.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2년 동안 전혀 찾아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댁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방문했었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는 얼굴을 비추러 친정에는 못 갔었어요. 이번 여행은 2년 만에 가는 거니까요. 어머님 입장에선 편의를 봐주신다 하셨지만 제 입장에선 친정에 비해 많이 간 것이었거든요. 여행을 마치고 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함께 다시 갈 것을 부탁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돈으로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다니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부업으로 시작한 쇼핑몰이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아예 몰랐던 것 같아요. 집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부업을 하면서 시어머니께서는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것 아니냐며 무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도일이 아니라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그 말씀은 제게나 시어머니 사이에 깊은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드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왔기 때문에 우선은 계획한 대로 친정 식구들과의 여행을 즐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 정신을 가다듬어 오랜만에 조금 쉬면서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로부터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띵동 소리와 함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택배 기사님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사님, 우리 집은 주문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혹시 잘못 전달된 건 아닌가요? 배추 200폭을 놓고 사냥터로 맞으면 여기로 주문을 하신 건가요? 저 또한 절린 배추를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서요. 저희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요. 영어를 몰라서 택배 기사님께 잘못 전달된 건 아닌가 하며 확인 중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뻔뻔한 목소리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며느라가 보낸다며 친정에 가서 쉬는 동안에 우리 가족들이 먹을 김치 김장을 위해 넉넉하게 절인 배추 200포기를 보내줬으니까 여행을 가기 전에 빨리 하면 충분히 김장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님, 절인 배추 200포기 방금 잘 마련해 드린 거예요? 받겠습니다. 제가 쉰다고 생각하고 바로 생각이군요. 여행 가기 전에 후딱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김장통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죠. 기대해주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횡포에 빠르게 전화를 끊고 다음날 복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명품 가방 서울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바로 거절했었던 게 궁금증을 느끼게 했어요.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한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집에서 컴퓨터를 보는 것을 무시하고 구박하는 시어머니를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같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던 친정 엄마에게 더불어요. 결심한 듯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많이 놀랐지? 걱정하지 마. 우리 친정 식구들 해외여행은 계획대로 진행할 거고 엄마는 여행 갈 준비만 하면 돼. 이 절린 배추 집에 드릴 거야. 걱정 마. 이거 우리가 김장할 거 아니니까 사람 시켜서 김장해. 우리끼리 다 먹자.
선물 받은 건 나 다름 없으니까. 너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부인이 보낸 것 같던데 맞니? 이걸 선물로 보냈다고? 보통 김장된 김치를 보내지. 절인 배추를 보낸 건 너 보고 이걸 다 김장하는 거 아니고 너 부인한테 믿을 만한 행동이라도 한 거야? 아니야. 엄마, 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번 돈의 순수익이 남편의 월급보다 2배도 많은데 나한테 이런 걸 시키겠어? 몰라도 그렇게는 절대 안 돼. 이건 사람들 별로써 김전. 시킬 테니까 우리 두고 먹으면 되겠다. 너무 많으면 동네에 나눠줘도 되고 엄마는 곧 여행을 떠나실 거라 입을 옷을 좀 챙기셔야 해요. 부족하면 옷을 사서 여기 카드 두고 갈게요. 그런 게 맞지? 희정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데 그런 친구한테 그렇게 무책임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여행을 준비해야겠네요. 엄마, 여행 준비만 해놓으시면 돼요. 저는 내일 잠깐 시댁에 다녀올 거예요. 그럼 괜찮아요. 잠깐만 올 거니까요. 다시 여행 준비를 하러 친정이 오니까 그때 어디 가냐고 찾지 말고.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무책임으로 보이시는 절인 배추 200포기는 집에 가져다 드리고 친정 엄마에게는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김장을 시켜서 우리가 다 먹으면 되겠어요. 그 일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로 보낸 돈의 수익이 남편 월급보다 2배로 많은데 그걸 모르는 시어머니의 코를 다음날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 주어야겠다고 결심했죠. 시어머니가 작정하고 저랑 친정 식구들 여행을 갈 것을 뻔히 알면서 진정으로 장하라 제대로 한 배려를 했으니까 저도 보답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친정에서 마음껏 쉬다가 해외여행을 가려던 제 계획이 틀어졌지만 다음날 시댁에 찾아가 핵폭탄 선언을 하고 돌아와서 훌쩍 해외로 떠나버리는 것이 더 고소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좋더라도 물론 남편에게 불쌍한 상황이다. 그래서 미리 폭탄 선언에 대해 얘기를 해놓았다. 안 그러면 남편도 시어와 함께 소갈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남편에게는 미리 알려주는 대신 시어머니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엄격히 받아냈다. 여보, 내 계획대로 친정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건 좋아. 그런데 어머님이 우리 친정집으로 배추 200포기를 보내셨어. 엄마가 놀라신 것 같아서 그건 어머니가 보내신 게 아니라고 둘러대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온라인 쇼핑몰로 얼마나 벌고 있는지도 다시는 나한테 함부로 하지 않도록 사무실을 차려 직원 두고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 아직도 집에서 컴퓨터를 두들겨 패는 표현들을 하시잖아. 우리 엄마가 또 사고 쳤네. 여보, 미안해. 여보 말대로 나가 시댁에 여보가 나보다 잘 벌고 있는 거 미리 했어야 됐는데 그러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 너무 미안하네. 내일 여보가 가서 다 말해 나 상관없으니까 우리 집에서도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 엄마가 더 이상 여보 못 괴롭히지. 그래서 말이야, 여보. 우리가 가진 걸 모두 보여드리면서 여보도 다시 데려가려고 내가 초강수를 둘 생각이거든. 근데 여보도 놀랄까 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대신 신어머니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고 기왕이면 시댁 식구들도 깜짝 놀라서 걱정하게 만들어주자고. 알겠지? 그래, 그게 좋겠네. 하긴 내 동생도 여보가 뭐 하는지 잘 모르더라고. 자꾸 무시하는 말 하길래. 하지 말라고만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해하면 앞으로 착잡한 소리를 못할 것 같아. 알았어, 여보. 절대 말 안 할 거야? 내일 시댁에 가서 여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와. 내 생각에는 여보도 함께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거기에서 불쌍한 척 연기를 잘해야 해. 알겠지? 할 수 있겠어. 한번 해볼게. 여보가 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한 번에 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일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최대한 불쌍하게 시댁 식구들 때문에 큰일 났다는 말을 해야 될까? 응, 아주 좋아.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앓는 척해.
난 그동안에 친정 식구들이랑 해외 여행 다녀올 거니까. 매일 시댁에 찾아가서 여부로 이혼당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진짜 힘들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계속 말해. 막 나한테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해서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달라고 그러면 되겠어. 그래, 알겠어. 그런 거라면 완전 자신 있지? 근데 여보, 이거 내 동생한테서 온 문자 같은데 읽어줄까? 내일 가서 만든 김치 먹을 생각에 너무 설레요. 미리 고마워요. 내일 시대 계속 기댈게라고 그러네. 내 동생도 참 여봤을까 김치 먹을 생각하고 있나 봐요. 내 동생이지만 정말 못됐다. 나는 아가씨를 참 귀엽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들이야. 정말 귀엽고 발랄하자. 아, 남녀 사이며 어리면서도 대답 좀 해줄래? 내일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아니다. 기왕이면 우리 폭탄 선물을 많은 시댁 식구들이 한 번에 알면 좋잖아. 그치. 그렇지. 그럼 기왕이면 다른 식으로 해보자. 식구들이 많이 오면 좋냐고 해볼까? 그래, 그게 좋겠네. 보낼게. 바로 답변 왔네. 김장한 게 있으니 바로 가서 먹어야 맛있으니까. 시댁에서 식구들 다 저녁에 불러 모으겠다고 걱정 말라고 답장이 왔어. 그래, 이렇게 할게. 아가씨가 도움이 되어줘서 고마워. 여보, 내일 저녁에 당신도 시댁으로 오라고 알겠지? 그럼 내일 보자고. 난 친정에서 자고 갈게. 번에 집에서 자고 내일 출근해야지. 내일 저녁에 만나자. 이런 사정을 모르는 시댁 식구들, 특히 얄미운 신이가 고생했다며 내일 만든 김치 먹을 생각에 너무 설렌다고 미리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냈어. 내일 시댁에서 기다리겠다. 뭐라고? 그래서 난 남편한테 답장을 대신 보내라고 했어. 내일 얼굴 뵙고 말이야. 이야기하려다가 폭탄 선언을 하려던 참에 많은 시댁 식구들이 동시에 알게 되면 좋겠어서 신우에게 기회가 되면 다른 식구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장을 하기 위해 가져가야 할 것은 그대로 가져가고 맛있다며 시댁 식구들을 다 저녁에 불러 모으겠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도 하더라고요. 남친과 함께 신이의 답장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죠. 다음날 시댁에서 할 말을 기쁜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잠이 들었고 절인 배추 200포기를 받은 다음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알아서 모아준 덕분에 시댁 식구들은 제가 해올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김장 포기를 옹기종기 모여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신기할까요? 웃기나 나는 보람찬 듯이 김치통 한 개만 달랑 들고 갔습니다. 그걸 보신 시어머니는 무거워서 한 통만 먼저 들고 왔냐며 얼른 옮기라고 하셨어요. 왜 한 통만 가져왔어? 무거워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얼른 옮기렴. 김장하느라 수고했어. 그래도 하루 만에 후딱 다 할 수 있는 양이야. 네 봐봐. 하니까 다 되지? 앞으로는 우리 식구들 김치는 며느리가 하면 되겠구나. 어머님이 200포기를 어제 우리 집으로 직접 배송시켜 주셨잖아. 면 충분하죠. 무겁다고 다니야. 이리 좀 와서 김치통 들어보세요. 엄청 가벼운 거예요. 앞으로는 200포기 김장을 나보고 하라는 시어머니에게 들고 온 김치통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무 가볍게 김치통이 뭐냐며 김치통을 열어 제게 깜짝 놀라는 인기 아이템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물은 아파트 계약서, 자동차 계약서, 그리고 상가 계약서가 있죠. 셋 다 전부 남편이 아닌 제 이름이었고 남편의 수입보다 2배로 많았으니 저희 돈이 더 많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순종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차는 제가 남편에게 선물한 거라서 100% 저의 돈이자 자산이에요. 이를 보고 깜짝 놀란 취득 식구들을 보며 제대로 알아봐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맨손으로 잡아다가 시어머니에게 밀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어요. 자, 아드님. 도로 가져가세요. 어제 우리 친정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께서 말도 없이 보내주신 절린 배추입니다. 이것이 그 값입니다.
보내주신 배추는 저가 고용해서 맛있게 김장했어요. 친정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버는 돈이 남편의 월급보다 2배 이상 많아졌으며 벌써 2해가 되었습니다. 이 계약서 3종류가 모두 명의로 되어 있어요. 차는 제가 남편에게 선물한 것이고 다른 2개도 모두 제가 더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이에요. 그중 하나는 반납할 예정이에요. 남편과 함께 모두 가시고 저는 깔끔하게 정리할 거예요. 이혼으로 이렇게 결정하게 돼서 말씀드리니 가족들은 모두 놀랍고 당황해하지 않도록 벌벌 떨며 어쩌면 좋을지 모르더군요. 더라고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우리의 사정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퇴사하고 설령 집에서 논다고 해도 살림만 한다고 해도 시댁 식구들이 먹을 배추 200포기를 혼자 담으라고 하는 건 정말 아닌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폭탄 선언으로 혼주를 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소리냐며 그동안 말 안 했냐고 하지만 그냥 남편 두고 갈 테니 알아서 들으시라고 하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렇게 잘 벌고 있었으면 그동안 왜 말을 안 한 거야?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너희들끼리 그렇게 재산을 먹으려고 해서 정을 해외여행 보내주고 나는 명품 가방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해. 이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는지 말해줄래? 자세한 내용은 남편에게 들어보세요. 여기 남편이 들고 갈 테니까요. 저는 친정 식구들이랑 해외여행을 준비해야 해서 그런 거야? 이런 일을 벌이게 된 이유는 거의 다 어머니와 시댁에서 무시당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얼빠진 시댁 식구들을 보며 통쾌했어. 친정에 돌아와서 친정 식구들에게 이야기했어. 사실은 절인 배추 200포기는 시어머니가 보낸 것이고 명품 가방을 구하라는 제안을 거절했더니 불쾌해했고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알면서도 친정에서 배척당하는 짓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아주 잘했다고 말하며 시댁 가족들을 내한테 맡겨놓고 기쁘게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셨어요. 아까 그 절인 배추 포기 사실 우리 시어머니가 보내신 거 맞아요? 저는 2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고금을 헌납해 사무실을 세우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여 수입을 창출하려고 노력할 때 컴퓨터를 뺐고 집에서 놀며 남편에게 힘겹게 일을 시킨 어머니였습니다. 신이 제가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 모르더라도 언제든지 이러한 행동을 그만둘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통쾌하게 복수해 주었어요. 역시 어제 언급한 것처럼 절인 배추 200포기를 다 탐구하라는 말이었고 그와 같은 일은 너희 시대에서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봤는데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다른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넘긴 거였어. 우리 희정이가 말한 대로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김장을 시키면 200포기도 금방 담을 거고 그러니까 어머님의 미묘한 눈치를 피해 탈피할 수 있어.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통쾌하게 제대로 복수해주고 왔다니까요. 치대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그동안 번 돈으로 뭐를 샀는지 어떻게 자산을 만들었는지 알겠어요. 김치통을 가져가서 거기에 뭘 넣었는지 알아요? 우리 희정이 성향이라면 집에 계약서를 넣어갔을 거야. 아니면 장소를 방문하는 계약서를 넣었겠지. 희정이가 해줬을 거야. 맞아, 정말 그래? 김치통 안에 아파트 계약서와 자동차 계약서를 넣었네요. 계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상가 임대 계약서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배추 2포기를 갖고 왔는데 값을 주신다고 했어요. 남편도 함께 왔지만 남편에게는 사전에 말해 놓지 않았지만 짜고 친 거긴 해요. 시댁 식구들은 결코 알리지 않을 테니 뒤늦게 후회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남편이 노력하고 도와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제가 식구들을 위해 이혼한다는 척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연기를 잘해줄 거예요. 그동안 우리 가족은 부족한 만큼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해외로 여행을 떠나면 됩니다. 아마 우리가 여행 중이면 시댁 식구들은 문제가 생기고 소란이 날 거예요. 어쨌든 제가 잘 대처해 주어야 한다는 뜻을 알겠어요. 장서에 미리 말해놨으니까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겁니다.
건 없겠네. 너는 그걸 왜 계속 참고 있었어? 일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었으면서 왜 그런 무의미한 구박을 받았어? 이렇게 확실하게 대가를 칠 나를 위해서 그랬나요? 제가 좋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친정으로 절임 배추 200포기를 보내신 거 보고는 그때 다짐한 거예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제대로 깨닫게 해드려야겠다고 말이죠. 저와 친정 식구들은 계획대로 해외여행을 떠났고 마치 우리만의 가족 여행이라 친정 식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세월이 무색할 만큼 해외에 다녀와서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고 남성과는 틈만 나면 연락을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고받으며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후회하며 제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연기를 정말 잘 해준 덕분인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날 공항에서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싹싹 비면서 쫓아올 정도였으니까요. 며느라, 이제 왔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여행은 잘 다녀왔고 많이 피곤하지. 비행기 오래 타는 게 그게 은근히 힘들잖아. 사부인, 여행은 어떠셨나요? 편하게 가실 수 있게 저희가 차를 끌고 왔는데 공항에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다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집에 가서 기다려주세요. 제 마음은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러시면 우리 가족들이 불편해질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제가 짐이라도 같이 들어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알겠다. 그럼 푹 쉬고 유때 시댁이 한번 와주시겠니? 우리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야. 며느리가 없어서 너무 허전하고요. 남편도 계속 우리 집에 와서 며느리를 찾는다 불쌍해서 어떡하니 말씀드렸을 텐데요. 절임 배추 200포기 값이라 그러세요. 제 남편이랑 이혼할 거고요. 데리고 가서 아드님을 잘 키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씨는 여기 왔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아니요, 새언니. 새언니도 참 저야말로 집 옮기는 거라도 도와드리려고 그랬죠. 저는 늘 새언니 편인 거 아시겠죠? 이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공항에서 뭐 하시는 거냐며 일단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고 뿌리쳤습니다. 친정 식구들을 챙겨야 되니까요. 아직 그렇게 쉽게 풀어주면 시어머니가 반성을 덜할 거라는 것이 뻔히 보이기도 했고요. 계속 밀어내자 시어머니는 알겠다며 힘없는 목소리로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따라온 신이도 자기가 짐 옮기는 거라고 도와주겠다며 그날 이후 태도를 180도 바꿨죠. 그걸 보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도가 싹 바뀌는지. 예전에 자기들이 너한테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참 인간들이 간사하구나. 부인만 아니었어도 오만 비방 기다린 척하기는 결코 쉽게 풀어주면 안 된다. 알잖아. 당연하지. 내가 누구 딸이야. 나. 오키 정이야. 남편이 내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아파트 계약서, 자동차 계약서, 상가 계약서를 보고 이미 돈이 뒤집혔을걸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쉽게 몰라서 주려는 생각 전혀 없어요. 그나저나 남편이 연기를 잘했나 봐. 완전 모르고 있네. 친정 식구들과 여행 다녀온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혼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숨 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와 있더라고요. 잘못했다고 계속 그러면서 자기가 잘 못하는 신우에게 온라인 쇼핑몰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며느리. 왔는데 올 줄 알고 미리 집 청소 좀 해줬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며느리한테 잘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서 사과하려고 찾아왔어. 잠깐 대화 좀 할 수 있겠어? 좋아, 잠깐이면 돼. 우리 정민이한테 그 온라인 쇼핑몰 하는 게.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가림도 잘못해서 며느리처럼 돈을 제대로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피곤한데 여행을 한 후에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은 쉽지 않은데요. 제 원칙은 일단 가족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요. 아가씨,
저랑 같이 배우려는 걸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세요. 새언니, 저를 너무 멋있게 보셨나 봐요. 미안해요.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선생님으로서 인정해 주실게요.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노력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사랑 구실도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느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민은 몰라서 그래요. 하지만 배움으로써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버는 일이라면 잘할 수도 있지 않겠니? 한 번만 눈을 감고 도와주면 안 되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자. 원석아, 그리고 우리 원석한테 다시 받아들이게 해줘. 원석이는 잘못이 없잖아.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결코 무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해. 집안에서 할 시간이 좀 부족한데 아가씨가 와서 집안일을 해주면 매번 조금씩 무료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 어때? 어렵지 않을 거야. 남들은 들어주니까. 원래는 신우에게 온라인 쇼핑몰을 가르치려고 생각은 없었는데 계속해서 부탁하길래 신이가 집안일 좀 해주면 무료로 조금씩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딜을 했어. 그래서 신이가 바로 하겠다고 했더라도 시어머니는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앞으로는 그에 맞는 대접을 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부당한 욕구를 풀지 않도록 약속받았습니다. 언제든 신우를 가르치는 일이 그만되어도 의총을 놓으면서 말씀드리는 중이에요. 저는 그 덕분에 집안일의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신우에게 노하우를 가르치면서 그동안 억울했던 것에 소심한 복수도 하면서 정말 즐겁게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참으로 통쾌하지 않나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주자 아주 기분 좋게 웃으며 원하는 것을 얻게 된 소회가 어떠냐고 물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다고요. 신우도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온라인 쇼핑을 공부하고 있고 일부러 천천히 배우고 있어요. 그래야 오래오래 부를 수 있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도 제 눈치를 보며 무엇이 필요한지 심지어 반찬을 해다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절인 배추 200포기 사건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지만 가족들과 더 돈독하게 만들고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더 키워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